자, 3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9번 또 내용이 좀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난해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주장을 할 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용어가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현재 존재하는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럼 우리가 그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지.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그걸 얘기한다. 저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따라와.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 말이야.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으로 이 말이지. 자, 이승 가주어 되니? 자,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이제 그것은 더 낫다. 만약에 뭐만 한다면 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여기에 뭔가 지칭하는 게 없어요. 일종의 이제 가주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if가 사실 여기서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또 가주어라고도 또 딱 붙이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낫다.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것은 더 낫다. 만약에 당신의 정의가 correspond 여기서 요렇게 연결시켜놔. correspond to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뜻이다. 뭐뭐와 일치하다. 그 다음에 중간에 색깔 좀 바꿔가지고 as closely as possible 여기 있죠. 원급에서 우리가 보통 as possible 이거 있잖아.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거죠. 됐니? 근데 가능한 한 뭐하게 일치한다. 여기 이제 매우 일치한다. 최대한 매우. 근데 이게 가깝게라고 지금 돼 있으면 이게 close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에 비슷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가깝게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매우라는 개념이 좀 바뀌었죠. 근접하는, 이게 가깝게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매우라고 좀 잡아 놓으세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가깝게라고 해놓은 거야. 가능한 한 매우 방식과 일치한다면 더 낫다라는 얘기지. 되겠어? 근데 어떤 방식이냐? 그 방식으로 그 용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is ordinarily used.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져. 어디에서? 일종의 논쟁에서. 즉, 일반적으로 논쟁에서 사용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의가 일치한다면 더 낫다라는 얘기야. 되겠어? 우리가 논쟁을 하는데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야. 맞죠?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적 생산 뭐 이런 거,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 우리가 논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야. 그러면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만든 어떤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비슷할 때 사람들이 더 이해를 잘할 테니까 더 낫죠. 됐니? 오케이. 자,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 완전이지. 자, 여기 보면 pertin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뭐와 관련된이라는 뜻이다. 이 pertinent to 이렇게 해서 뭐뭐에 관련된이라고 사용이 돼. 그럼 여기서 지금 to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디 간 거야? 얘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간 거예요.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뒷문장이 지금 이 형식으로 지금 완전하게 나오죠. 됐어. 그러니까 당신의 주장과 관련된 논쟁 되는 거죠. 당신의 주장과 관련된 논쟁에서 일반적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방식과 당신의 정의가 가능하면 일치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야. 됐죠? 오케이. 요 말이 좀 어려웠어요. 자, 이제는 쉽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그 경우에서 it is appropriate 여기서 it은 가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 적절하거나 필수적일 때도 있다 이 말이야. 뭐를 하는 것이 특별한 사용을 만드는 것이 코인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용의 단어를 만든다. 새로운 특별한 사용을 만드는 게 적절하고 필수적일 때가 있다. 뭐를 통해서? 왓절. 아까 콜 나왔었는데 또 나오죠.
call A, B죠. call,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목적격 보는데 지금 목적어가 지금 여기 지금 없는 거야. 지금 목적어가. stimulative definition에서 이게 자극적인 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자극적 정의라고 철학자들이 자극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용을 만들어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 되겠어? 오케이. 자, 이것은 아마도 사례가 될 것이다. 어떤 사례? 여기서 관계부사 where이 케이스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현재의 어휘가 is not able to make, 만들 수가 없다. 구별을, 됐니? 그러니까 현재의 어휘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거야. 네가 생각을 하는, 여기서 색깔 살짝 다르게 할게요. 자, you think는 그냥 괄호로 묶어버려. 삽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that 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요거야, 요거. 알겠니? 얘는 삽입이고, 요렇게 연결된 거. 얘는 여기 distinction하고 수일치를 시킨 거지. 되겠니?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삽입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빼버리고 that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별을 현재의 어휘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단어들로는 철학적으로 중요한, 네가 생각했을 때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 구별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네가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에 대한 근거 제시. 되겠니? 그에 대한 근거 제시.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이미 여기서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앞쪽에서 다 나왔고 뒤에는 그냥 근거 제시일 뿐이다. 알겠니? 그래서 글의 주제로 갔을 때 이 뒤에 있는 근거에 나오는 얘기를 글의 주제로 잡으면 안 돼.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봐라. 예를 들면 우리는 do not have, 가지지 않다. 용어를 일상적인 언어에서, 자, 일상적인 언어는 관계대명사 that describes memory, 기억을 묘사를 한다. 이 기억은 그런데 is not necessarily memory of something, 무언가의 기억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뭐하는 사람인데 having it, 그것을 가진 사람이 has experience, 경험을 한 무언가의 기억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having은 person을 이렇게 꾸며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it은 누구를 뜻하냐면 기억이죠, 기억. 알겠나?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한 기억은 아닌 기억을 묘사를 하는 term, 용어를 가지지 않는다. 되겠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은 하지는 않았는데 기억은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서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책에서 읽었다든지. 되겠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험은 안 했는데 그 기억은 있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나타내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일상 언어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니? 오케이. 다시. 우리는 용어를, 얘가 선행사야. 일상 언어에서는 가지지 않는다. 요 용어는 설명을 하지. 기억을. 근데 이 기억은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아니다. 어떤 기억?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을 한 그 기억이 아닌 기억을 묘사를 한다. 되겠니?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기억이야. 쉽게 얘기하게 되면. 되겠나? 이거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닌 기억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의역을 좀 한 거야.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됐어?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다시 한 번만. 자, 단어가 없는 거야. 이런 단어는 없어. 우리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거다?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아닌 기억이야.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아닌 기억. 그 기억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경험을 한 기억. 즉,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한 기억이 아닌 기억을 묘사를 하는 용어. 됐나?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닌 기억을 나타내는 단어. 이게 없다라는 얘기야. 됐지? 여기 해석 잘 하세요. 자, 그러한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하면 만약에 이제 내가 너의 기억을 공유를 할 수 있다면 되겠니? 이건 내가 너의 기억을 공유하는 거지 내가 경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맞지?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기억을 가진다? 기억의 형태의 경험을 가지는 거야. 내가 경험은 안 했는데 기억만 이제 공유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랬을 때 이 기억을 뭐라고 부를까라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무엇이 아니다?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내가 실제로 경험한 무언가가 아니야 이거죠. 됐죠? 이러한 기억을 부르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되겠죠. 부르는 것은 여기가 주어. 아마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misleading, 오해를 불러오는. 됐나? 오케이. 자, 내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문법을 여기서 좀 뺐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해를 합시다. 자, 우선은 명사구고, 명사구가 지금 현재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어거죠. 그 다음에 뜻은 알아놔야 되겠지. misleading은 잘못 이끄는, 오해를 부르는, 이렇게 의역을 해서. 됐니? 그래서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현재 기존에 있는 어휘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철학자들은 have coined 단어를 만들어낸 거야.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낸 거야. 유사 기억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고 to refer to 이렇게 된 거지. 지칭하기 위해서. 지칭하는 되니? 또는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이러한 이론적 기억 같은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 기억이라는 특별 용어를 만들었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글의 주제는 뭐였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때가 있다 이 말이야. 되겠니? 오케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자극적 정의라고 부른다 이거지. 됐어?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보통은 어떤 용어의 정의를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정의의 방식에 맞추는 게 좋지만 철학에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 용어를 만들어야 될 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자극적 정의라고 했지. 그치? 자극 정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로서 유사 기억을 얘기를 한 거야. 되겠니? 그러니까 유사 기억이라고 그래 주제를 잡으면 안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철학적 구분을 위해서 기존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자극적 언어로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됐나? 여기 한 14분 썼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라고 좀 시간을 좀 많이 썼어. 됐지? 자, 그 다음에 40번 들어갈게요. 자, 40번 할게요. 이것도 살짝 보면 좀 개념이 좀 어려워. 근데 쉽게 생각하면 언어의 상호작용의 불평등 이런 거야. 언어 상호작용의 불평등. 즉 지배적인 언어의 그 약한 언어가 결국 유입된다. 그래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갑니다. 매우 종종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것도 좀 끊어가면서 할게.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은 되는 거지. is 수일치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이게 포인트야.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것은 반영되어진다. 수동태. 이것은 반영되어진다. 수동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줘야 되겠지? 사실에서 반영되어진다. 어떤 사실? 대디아의 사실. 접속사 대. 많은 경우에서 다시 주어입니다. 색깔 바꿀게. borrowing the words or constructions. 이렇게. 단어 또는 구성을 빌리는 것. 즉, 단어를 빌리고 구성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 자, 단어 구문의 차용. 즉, 단어와 구문의 차용이네. 그럼 여기서 construction 미안하다. 이게 구문이네요. 구문. 그 다음에 요건 단어. 단어와 구문을 차용하는 것이 수일치를 위해서 잡아놔야 되겠죠. 여기가 주어, goes가 동사. 자, 요게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여기 s 붙었는데 goes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줘야 됩니다. 됐나? 자, 이 차용은 대개, mostly 대개, 그리고 완전히 한 방향으로 간다. 되겠어? 한 방향으로 간다. 여기서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불평등한 거잖아. 맞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강력하고 특권 그룹에서 덜 선호되는 그룹으로. 되겠어? 단어의 차용이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 있는 놈들이 힘없는 집단의 단어를 차용한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영어는 짬뽕어. 영어에는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낀게 있고 맞지? 막 인도어도 있고 막 프랑스어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집단이 덜 강력한 집단의 언어를 차용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가지고 온다는 얘기야. 자, 사회적으로 여기가 주어. 사회적으로 하위에 있는 그룹들, 즉 여기 열세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지. subordinated. 자, 여기 사회적으로 열세에 있는 그룹들의 언어는 아마도 여기 이렇게 may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전면구다. 요렇게 해서 그냥 묶어버리고 may provide 요렇게 가야 돼. 아마도 용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무엇을 위한 물체나 관행을 위한 용어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됐니? with which. 자, 요거는 and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선행사가 object하고 practices가 돼야 돼. terminology가 아니다. objects or practice. 보다 더 강력한 그룹에 있는 화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were, 이것도 수일치. speakers가 주어니까 이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물체나 관행에 대한 용어를 제공을 한다. 되겠니? 누가 사회적으로 열세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의 언어가 되겠어? 사회적으로 강력한 그룹의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는 물체나 관행들에 대한 이 용어를 제공을 한다. 되겠지? 차용을 강력한 그룹에서 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서의 접촉의 효과는 그것 이상, 이것보다는 더 발전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차용을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 더 발전을 안 한다는 얘기야. 빌리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빌려준 그 열세에 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의 언어는 안 사용하게 되니까 없어지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한다는 얘기고. 자,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 일부의 경우에서 as with는 뭐뭐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보면 이제 호주의 시드니에 여기 이제 다루그어가 있는가 봐. 그 다루그에서처럼 일부의 초기에 여기서 law는 부채가 아니라 그냥 차용이라고 보면 돼. 차용. 가장 최초의 차용. indigenous는 토착의라는 뜻이야.
토착 호주어가 되겠죠. 토착 호주어로부터의 영어로의 가장 초기의 그 차용 중에 일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야. 되겠니? 오케이. 그루그어는 없어져 버리고 영어는 또 발전하고 이렇게 된 거죠. The fate of language system. 이 언어 체계의 운명은 뭐였다? 멸종이었다. 이거 안 쓰게 되버린 거예요. 뭐 하고 난 후에 여기 이제 사멸, 소멸 이런 거죠. 많은 그것을 쓰는 그 다루그어를 쓰는 사람들이 소멸을 하고 난 후에 됐니?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또는 남은 단어들은 어디로 이동을 해버렸냐면 그 다양한 영어의 형태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 방언들로 바뀌어 버렸다. 자, 이것은 사람들의 언어. 근데 이 사람들의 언어, 이 사람들 누구냐면 had suppressed them. 즉 그들을 억눌렀던 사람들의 언어로 됐니? 이때 여러분들 단어 좀 잘 봐야 되겠네. 이게 suppress가 억누르다고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야 이거? 이거 지금 권력층의 즉 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좀 적어 놓고요. 이게 뭐 호주 사람일 수도 있고 영어를 쓰는 사람이겠지, 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들을 눌렀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그 다루그 사용자들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suppress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얘들을 누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suppressed. 됐니? 얘들을 뭐 통합했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두 집단이 만나면 언어를 주고받고 하는데 보통 힘이 센 집단의 언어가 약한 집단의 그 영향을 준 일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약한 쪽의 언어는 점점 사라지고 강한 쪽 언어만 남게 된다. 됐니? 그 예로 다루고 나왔다. 언어 접촉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일반적인 차용과 언어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잡아낼 수 있겠죠? 여거 준 예문 확인해 줍니다. 오케이.